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먹기 제2탄 콤보에서 판매자 선택 후 판매자 상품만 찾아오기를 할 건데요. 폼은 스크롤 먹기 1 예제에서 했던 것을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1편을 보시고 기본 폼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적 에크레이터 에코.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AAA라는 사람이 상품을 4개를 담았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확인을 하겠죠. 그렇다면 장바구니에서는 AAA라는 사람이 담은 상품들만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해줘야겠죠. 이것을 스마트 메이커에서 구현한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첫 번째 기능이 뭘까요? 네, 바로 DB 처리 객체입니다. 항상 강조를 하지만 DB를 다루는 모든 액션은 DB 처리 객체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정 판매자를 선택했을 때 그 판매자의 상품만 쭉 출력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 방법 1, 조건문을 설정한 DB 처리문을 작성하여 필터링하는 방법. 정통적인 방법으로서 DB 처리문을 만들고 이를 업무 규칙에서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 규칙이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 2, 업무 규칙으로 DB 필터링하는 방법. 이 방법은 간단하고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업무 규칙상 문단이 짧기는 하지만 문법을 잘 모른다면 이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DB 처리 객체를 사실상 거치지 않고 바로 DB를 필터링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복잡한 조건문이 필요할 때 응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구성했던 폼이고요. 오늘은 여기에 콤보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판매자들을 콤보 박스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콤보 박스에서 판매자를 선택을 하면 그 판매자 상품만 쭉 스크롤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서버 접속을 먼저 해주시고요. SA1 눌러서 접속하기. 운영 환경도 예제가 들어있는 그 경로로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오늘은 장바구니 컨셉은 아니고 판매자별 상품을 모아서 보는 거니까 배경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빈 화면 우클릭 프로그램 속성 들어가셔서 제가 예제 파일에 배경을 2개를 넣어놨어요. 장바구니 배경 말고 또 하나가 에코네 식물 마켓이 있거든요. 똑같은데요, 거의. 장바구니란 글씨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이 아이를 조금 살짝 올려주고요. 여기에 콤보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 안에 판매자 리스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 도구에 가시면 콤보 박스 있죠? 콤보 박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판매자 리스트가 될 거고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스타일 속성 들어갈게요. 자, 스타일 속성이 2가지가 있죠. DB 데이터와 자체 정의. DB 데이터는 DB 안에 이미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때 그 목록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DB가 따로 없고 자체 정의로 하겠다. 예를 들면 뭐 동물의 리스트라든지 아주 간단하게 뭐 5개에서 10개 정도의 목록이라면 굳이 DB를 안 만들고 자체 정의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 데이터에 리스트를 입력하고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예제 파일에 넣어준 것 중에 DB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그 DB 데이터 판매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오면 되고요. 테이블명 에코네 판매자. 자, 이 DB가 있을 거예요. 받아보신 파일에 판매자의 판매자 번호를 기본 검색키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넣어줄 거고요. 판매자 번호로 이 콤보에다가 리스트를 보여줄 게 아니고 마켓명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자 번호는 검색할 때만 쓸 거고요. 사실상 이 콤보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콤보 박스 제외 표시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콤보에서는 이 값은 보이지 않고요. 실제로 설정되는 값은 판매자 번호가 되는 겁니다. 추가. 2번째로 마켓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마켓명 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켓명은 지금 콤보박스 제외하면 이 콤보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표시라고 할게요. 기본 표시 변경을 꼭 눌러주세요. 자, 판매자 번호는 콤보박스 제외, 마켓명은 기본 표시, 그리고 기본값 없음을 체크를 해주고 선택
선택하세요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눌러볼까요? 네, 그럼 선택하세요가 나오고 이 콤보를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각 판매자 번호마다 그 설정된 마켓명이 나옵니다. 단풍이네가 001, 나무님네가 002, 003, 004, 005.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풍이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콤보 박스에 선택된 값이 단풍이네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001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무님 네를 클릭을 하면 우리 눈에는 나무님 네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컴퓨터에서 이 저장되는 값은 002번입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DB 처리 객체에서 필터링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우선 아톰명을 작성을 해줄게요. 판매자 콤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 콤보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필터링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줄 거예요. 그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였죠? DB 처리 객체에서 이 판매자 콤보에 맞는 상품을 출력하라는 조건문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빈 화면, 우클릭, DB 처리 객체. 그리고 콤보 찾아오기가 지금 막 생겼죠? 저희 이런 거 만든 적 없잖아요. 이거는 이 콤보 박스에서 판매자 번호와 마켓명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생기는 겁니다. 자동으로 지금 몇 개가 생겼어요? 총 6개나 생긴 거죠. 저희가 만든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에코네 식물마켓 찾아오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변수 연결에 이렇게 자동으로 각 변수를 연결을 해주는 DB 처리 문이 하나 생겼었죠.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업무 규칙이나 진행 관리자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나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사를 할 거예요. 요 녀석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복사 있죠? 복사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눌러줍니다. 네. 붙여넣기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가 생겼어요. 에코네 식물마켓 찾아오기 10일. 그러면 저는 이거 이름을 좀 판매자 찾아오기로 바꿔주겠습니다. 판매자 상품 찾아오기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콤보 박스에서 콤보 값이 바뀌었을 때 판매자 번호가 바뀌었을 때 그 판매자의 상품을 찾아야 하니까 이 판매자 콤보 값으로 조건 필터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어제 설정을 해놨었잖아요. 1편에서 지금은 판매자 번호 검색과 일치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콤보에 있는 값으로 필터링을 해라. 지금 복사를 하면 꼭 바로 아톰명이 안 뜨더라고요. 한번 저장을 하고 닫았다가 열면 됩니다. 우클릭 DB 처리 객체 여시고요. 판매자 상품 찾아오기 눌러주시고 조건 설정을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클릭을 하면 커서가 깜빡이죠.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아톰명에 판매자 콤보. 자, 저장. 변수 연결은 그대로 잘 되어 있죠. 그러면 판매자 상품 찾아오기라는 DB 처리문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고 언제 이 DB 처리문을 실행할 것인가 그 시점을 업무 규칙에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업무 규칙 창을 열 거예요. 우클릭 업무 규칙. 어제는 우리 업무 규칙 없이 잘 필터링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어떤 시점이 폼이 열리자마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규칙으로 시점을 정해해 줘야 합니다. 언제? 판매자 콤보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항목의 선택을 변경하면 네. 자, 그래서 콤보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판매자 콤보의 값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값으로 DB 처리문을 실행을 해서 필터링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줄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DB 처리문 조금 전에 작성한 DB 처리문 이름 기억나시나요? 판매자 상품 찾아오기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를 실행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자, 지금은 어제 저희가 002번 폼을 열자마자는 지금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002 상품이 보이지만 단풍이네를 선택하면 001 상품만 찾아와지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보세요. 사진이 안 불러와지죠.
그래서 이 사진은 DB 처리 객체에서 연결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작성을 했을 때. 그래서 업무 규칙으로 하나씩 또 불러와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기본값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속성의 기본값을 없애줍니다. 다시 업무규칙 창 여시고요. 우클릭 업무규칙 창 해서 여시고요. 여기까지 작성을 했죠. 근데 사진이 안 불러와졌잖아요. 우리 사진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매번 그 사진을 불러오려면 DB에서 바로 업무규칙으로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DB를 맨 처음에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B는 데이터베이스 괄호 열고 1이다. 자, DB를 여러 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1로 설정을 하면 잘 될 거예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만드신 DB 번호를 써주시면 되는데 뭐 따로 설정을 안 하셨다면 데이터베이스 1이다 라고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DB 처리문 판매자 상품 찾아오기를 실행한다. 먼저 해요. 그리고 판매자 상품을 만약에 5개를 찾아왔다 그러면 유효행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효행수라는 거는 찾아온 만큼의 개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단풍이네 상품이 13개였다 그러면 유효행수가 13개인 겁니다. 그래서 유효행수를 알아놔야 해요. 그래서 유효행수는 스크롤에 유효행수를 참조한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 13개, 만약에 13개다고 치면 13개만큼 이미지 출력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13개를 쭈루룩 이미지를 출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선언할 겁니다. 다음 문단을 유효행수만큼 반복 실행한다 점까지. 자, 그리고 이 안에 문단을 작성할 거니까 중괄호를 열어야 돼요. 중괄호를 열고 잘 보세요. 이미지 불러오는 업무 규칙입니다. 이미지 조건은 이건 여러분이 이제 문단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지 조건이라고 조건문을 하나 쓸 건데요. 식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열고 등록 번호는 상품을 저장했을 때 기본 검색키가 등록번호였거든요. 그래서 등록번호로 검색을 해올 거예요. 등록번호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같이 연달아 써줍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써주세요. 아톰명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등록번호 괄호 열고 반복 횟수 괄호 닫고 더하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닫았어요. 이게 아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는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톰명을 쓸 때 꼭 필요한 그 규칙입니다. 꼭 이렇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요 안에다가 플러스 넣고 아톰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등록번호 반복 횟수는 요거죠. 등록번호 1번에 이미지 찾아오고 등록번호 2번째 거에 이미지 찾아오고 등록번호 3번째 거에 이미지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처음에 큰 따옴표 열었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또 닫아줘야 돼요. 큰 따옴표 닫고 을 참조한다. 그리고 어떻게 써주시냐면 이 아이의 지금 아톰명이 이미지잖아요. 사진으로 바꿔줄게요. 제가 사진 바꿔주시고 사진 반복 횟수는 DB의 이미지 괄호 열고 작은 따옴표 열고 1 작은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 열고 테이블 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테이블 에코네 식물 마켓이었거든요. 에코네 식물 마켓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필드명이 뭐였냐면 이 사진에 들어가는 필드명이 사실은 큰 따옴표 열고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조건문을 지금 여기다 제가 이미지 조건이라고 작성해 놓은 이 조건에 따라서 검색을 해와라 하는 거예요. 이미지 조건 괄호 닫고 을 참조한다. 보세요. 이 사진 우클릭해서 데이터 속성을 보시면 에코네 식물마켓이라는 테이블 그쵸? 요 테이블에 필드명은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에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는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등록번호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라. 그래서 등록번호가 이 등록번호, 요 아톰명에 있는 등록번호와 같은 사진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중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컴파일 실행하시고요. 자,
문단에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문단에 오류가 있다면 그 행수에 점이 잘못 들어가 있거나 큰 따옴표 사이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거나 사진이라는 아토명이 없거나 뭔가 잘못됐으니까 꼭 고치고 컴파일해서 오류가 없을 때 다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고 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그리고 단풍이네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판매자 번호 검색의 기본값을 지워주긴 했는데 DB 처리 객체에서는 아직 판매자 번호 검색이라는 걸로 필터링을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콘의 식물마켓 찾아오기 1 누르시고 여기 조건 설정이 아직 돼 있어요. 그것을 모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조건 설정에 마우스 우클릭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조건문이 사라집니다. 꼭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닫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모든 판매자의 상품이 찾아와집니다. 그쵸? 자, 판매자의 상품들을 다 쭉 불러오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저희가 업무규칙으로 홍보값이 바뀌면 그 판매자 상품만 찾아오도록 이렇게 업무규칙을 작성을 했으니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단풍이네 것만 불러와. 이렇게 해볼게요. 바뀌었어요. 자, 어때요? 1번 것만 불러왔죠. 그리고 조금 또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수동으로 조건문을 작성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남는 행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동으로 화면 감춤을 해줘야 되거든요. 은행이네 한번 볼까요? 은행이네. 자, 은행이네도 마찬가지죠. 뒷부분에 남는 행들이 있어요. 이걸 수동으로 화면 감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업무 규칙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작성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남는 행만큼 화면 감춤을 해줘서 보이지 않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효 행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남는 거 전체 행에서 지금 보여지는 유효 행수만큼을 뺀 나머지는 화면 감춤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행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바로 아래 DB 처리문 요 문단 아래 전체 행수는 스크롤의 전체 행수를 참조한다 라고 써줍니다.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반복할 거 전체 행수를 다 가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출력된 상품이 5개다 그리고 전체 행수가 10개면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 빈 공백에 있는 아이들을 화면 감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만 화면 감춤을 해야 되니까 반복 횟수를 저는 반복 행수라고 할게요. 반복 행수는 전체 행수 빼기 유효 행수를 참조한다. 만약에 전체 행수가 20개예요. 그리고 유효 행수가 13개다. 그러면 남는 건 7개겠죠. 7개만 반복문을 돌려서 화면 감춤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 아래에다가 문단을 하나 또 쓸게요. 다음 띄고 문단을 띄고 반복 행수만큼 반복 띄고 실행한다. 엔터. 자, 중괄호 열어야 됩니다. 문단을 또 시작을 하니까요.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제가 변수를 그냥 선언해 주는 거예요. 삭제행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삭제행은 만약에 상품이 5개만 검색이 됐어요. 그러면 6번째부터는 6번째 행부터 이미지를 감춰야겠죠. 그러면 삭제행은 6번부터 시작인 거예요. 반복문에서는 반복 횟수는 1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1번에다가 유효 행수 5번까지를 더해서 6번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효 행수 더하기 반복 횟수. 반복 횟수는 예약어예요.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를 참조한다. 엔터. 그리고 이 아이 사진이잖아요. 요 사진 6번부터 지워줘야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사진 삭제행 행의 화면 감춤을 설정한다. 이렇게. 자, 우선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고 중괄호를 닫아 볼게요. 자, 컴파일 실행하시고 저처럼 오류가 없으면 잘 된 거예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자, 저는 은행인해가 몇 개 없으니까 은행인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03번이 쭉 출력이 되고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없죠? 이게 조금 이게 오류가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 할 때 오류가 생기는데 이거는 좀 패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꽃과 가지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004번만 출력이 되고 아까 이 카메라 모양 요 녀석들은 출력이 안 되죠. 지금 전체 행수가 꽤 긴데 출력이 안 되고 잘 검색이 됐어요. 근데 저는 요 하얀 테두리도 안 보였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배경 없음과 테두리 없음으로 설정돼서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커서가 깜빡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입력란들도 다 화면 감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해줄 건데, 자, 다시 업무 규칙 창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진만 안 보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 이름, 그다음에 식물 특징, 가격, 판매자 번호까지 다 화면 감춤을 해주고 이 스크롤 배경까지 화면 감춤을 해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어차피 처음부터 화면 감춤이 돼 있으니까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다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컨트롤 C에서 이 문단을 복사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이름, 또 뭐였죠? 식물 특징, 식물 특징, 또 하나가 뭐였냐면 가격, 그리고 판매자 번호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배경이었었죠. 하얀색 배경, 스크롤 배경의 화면 감춤을 설정한다까지 해서 모두 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면 감춤을 해줄 거예요. 자, 출력된 거 이외의 것들 컴파일 실행하시고, 자, 오류가 없으면 잘 된 거예요. 저장 한번 볼까요? 실행. 자, 그렇다면 지금 1번, 2번 다 나오는데 저는 단풍이네만 보고 싶다. 그러면 1번 것만 검색이 되고요. 1번 이후에 나머지 아이들은 검색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오류가 꼭 나네요. 두 번째로 그럼 은행이네 한번 해볼게요. 3번만 나오고 뒷부분이 잘 필터링이 됐죠. 다시 단풍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에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스크롤의 모두 삭제를 실행한다와는 별로 무관하네요. 네. 그래서 폰에서 패킹 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 필터링을 하면 잘 되는데 검색 결과를 스크롤을 해서 보면 앱이 꺼지더라고요. 좀 2-3번 테스트를 했는데도 같은 현상이 발견이 돼서 이거는 제 폰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방법은 좀 불안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첫 번째 방법. DB 처리문을 작성을 하고 업무 규칙에서 실행을 하고 업무 규칙에서 나머지 안 불러와지는 이미지 불러오고 불필요하게 나와 있는 스크롤에 화면 감춤을 설정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할 거예요. 주석 처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문단을 무효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다.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줄만 할 때는 슬래시 2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단 전체를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싶으면 슬래시 하나 넣으시고 별표 넣으시면 여기서부터 쭉 언제까지 주석 처리할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는 별표 슬래시로. 자, 그러면 1번 줄부터 26번 줄까지는 설명이다. 이거는 명령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초록으로 변했죠. 요 위에다가 다시 쉬운 방법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매자 콤보에서 항목의 선택을 변경하면이라고 할게요. 확인. 아, 이미 있어서 그러네요. 주석 처리가 돼 있는데도 그냥 컨트롤 C 붙이겠습니다. 이 값이 변경되면 필터링을 해라. 자, DB 처리문 안 쓸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업무 규칙에서 필터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의 기본 조건을 식 괄호 열고, 자, 판매자 번호라는 게 있었죠. 판매자 번호는, 자, 여기서도 아톰명, 아까 이미지 조건 썼던 거 기억나세요? 아톰명을 붙이려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더하기를 붙이고 마무리 지을 때는 더하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마무리를 지었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더하기로 아톰명을 써줍니다. 판매자 콤보, 더하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아톰명을 쓰기 위한 그 명령어였고, 여기서 큰 따옴표를 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큰 따옴표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로 설정한다. 이게 다이렉트로 조건문을 쓴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스크롤에서 이 조건대로 검색을 해와라. 판매자 번호에서 판매자 콤보에 맞는, 만약에 이게 1번이면 얘도 001번의 상품, 이것도 001번의 상품만 가져와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건 조건만 있지 명령을 아직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 명령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폼의 기본 검색기 동작을 실행한다. 자, 한번 볼까요? 컴파일. 딱 2줄이에요. 보세요. 실행. 지금 001, 002, 003 모든 상품을 다 불러오고 있죠? 여러 상품을. 자, 그러면 은행인의 것만 불러올게요. 확인. 네, 003번의 상품만 불러왔죠. 보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이미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버섯과 도토리 상품 5번 판매자의 상품도 잘 불러와지죠. 1번 판매자의 상품도 잘 불러와지고요. 오류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 몇 줄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5줄. 실제로 업무규칙 쓴 거는 3줄이에요. 이렇게 2줄. 그죠? 이것만으로 보세요. 이 아래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한 업무규칙이고, 심지어 요걸 하기 위해서 DB 처리문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사실 DB 처리문을 작성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죠. 이 작성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기본 검색기 동작을 실행하면 이게 다시 초기화가 돼서 없어져요. 저는 만약 은행인해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은행인해라고 표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기본 검색기 동작을 실행함과 동시에 얘가 화면이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값을 그대로 남겨주고 싶으니까 그것만 하나 작성을 할게요. 폼의 기본 검색기 동작을 실행하기 전에 우선은 선택된 거를 임시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는 판매자 콤보를 참조한다. 그리고 검색기 동작을 하면 이 판매자 콤보가 다시 하얗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판매자 콤보는 임시를 참조한다. 이해를 잘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 결과를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컴파일 실행하고요. 자, 실행. 아까는 은행인해를 눌렀으면 은행인해가 잘 검색이 되지만 여기의 값은 빈칸으로 남았었는데 지금 은행인해로 남아있죠. 요 2개의 업무 규칙으로 지금 그렇게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업무 규칙으로만 필터링하는 방법으로 폰 테스트를 했을 경우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2가지 다 알려드렸는데 2가지 다 적재적소에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써야지 하다가도 이거를 꼭 써야 할 경우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잘 숙지를 하시고 필요할 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머리가 쥐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연습을 하면 이것도 쉬워지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 원하는 어플 꼭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